이번 영상 네이버를 분석해 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실물 차트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정을 해보면은 이거죠. 지금 딱 보시면은 시작점부터가 맞지 않음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HTS 키시면은 그냥 보이시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 차트, 이것이 실물 차트입니다. 전 이 트레이딩 뷰를 주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HTS도 똑같습니다. 실물 차트라 함은 이 보시면은 이 Y축의 가격 P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0, 2000, 3000, 4000 이 간격이 동일하죠. 시간 T 이 X축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것은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평행 매물대는 동일합니다만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들이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번 볼게요. 실물은 이 1, 2, 3, 4 이 한 칸 한 칸이 동일한 길이. 근데 이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가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물은 뭐 예를 들어 1, 2, 3, 4 여기가 동일한 길이, 그리고 로그는 1, 2, 3, 4 이게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수익률의 길이 Y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즉 아예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툴을 두는 이 로그를 차트를 봐야 되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인간만이 매매하는 뭐 이런 양들보다 컴퓨터, AI, 봇들이 API 찍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시대죠. 이게 도래한 지가 꽤 오래됐죠. 즉, 이 프로그램들은 이 실물이 아니라 이 수익률에 따라, 물론 이 수평 매물대의 지지 저항은 강한 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매도하며 봇들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수익률에 있습니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 혹은 추세선이라든지 어느 방향에서, 즉 이 모든 것을 이런 통칭 세력들이 언제 털고 나가고 세력도 아우르는 일반 매매자들까지 통칭 집단 지성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애초에 시작부터 이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편하게 예시만 보셔도 추세선이 지금 이건 로그고요. 실물 켜볼게요. 아예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 찾는 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소스들과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분석 같은 경우에서는 좀 뒤로 하고 차트 분석 본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우선적으로 내보자면은 신규 분들은 단기로 진입하실 것,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살짝 덜어내셔야 하는 타이밍을 일단 짚어드릴 건데, 결론은 이미 이탈 마감을 했고 기술적 반등만큼만이라도 이제 수익을 챙긴 뒤에 엑시트를 하는 게 맞다입니다. 도대체 근데 이런 대형 코스피 룰을 추종하는 이런 네이버를 지금 다른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거를 잠깐 엑시트를 해야 되느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지표 설정이나 매매법 혹은 개개인의 포지션은 다 다르다 보니 개개인의 대응 같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카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시며 비밀번호도 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입장하신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방인 만큼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만큼 클린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부터 장 시작과 여러 찌라시나 뉴스들도 간단히 해석해드리니 아침 신문일 듯 읽어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좋다, 마냥 간다, 들고 있어라, 장기로 들고 가라, 무조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류를 오히려 혐오하는 수준인데요. 우선 이 파동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점을 혹은 고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성일수록 중요한 건 봉우리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내려주는 운동성일수록, 특히나 바닥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깊은 가격 하락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데 이 둘이 살짝 다른 점은, 봉우리를 이렇게 몇 번 만들었다고 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뭐 일봉, 4시간봉 다 뜯어봤을 때 경지에 이르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런 봉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경우에 숏배팅을 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반면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외바닥에 설령 진입했을지언정 쌍바닥, 쓰리바닥까지 겹치게 돼서 가격이 훅 더 꺼진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외바닥에 진입했던 가격 그 이상으로 언젠가는 무조건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게 이 둘의 다른 점입니다. 조금 이해하셨을까요? 이러한 에너지의 운동성에 대한 방향을 우선 읽고 추세나 혹은 뭐 패턴 등을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운동성의 방향은 모르고 추세만 알았을 시에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가 없고, 제 말은 언제 그 가격이 도래할지, 상승 에너지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파동은 시간 유추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게 한다는 점, 추세나 혹은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Y축의 영역, 즉 이 가격의 영역, 이 둘을 조합을 해서 시간과 그리고 가격 모두 유추를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이 분석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네이버에 적용을 시켜 보겠는데요. 네이버의 전체적인 이제 차트입니다. 보통 이 저항을 뚫어 넘길 때에는 보통 이 4차 카운트 4번 정도의 확인 후에 뚫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 뒤에 한 번을 리테스트를 해주는 게 보통은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여줬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다 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으로 왔다 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여기죠.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지 라인과 더불어서 어센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윗 저항, 이 위쪽을 뚫어주거나 아래로 이탈하거나 이 정도 시점이죠. 여기 19년 5월 6월 부근입니다. 파동적인 측면에서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에서의 이 대파동의 바닥권과 주봉 한번 다시 보면, 이 주봉의 대파동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고점을 낮춰오면서 저점도 올려주는 이 운동성의 변곡점, 이런 운동성이 함께 겹칠 때에는 분기점이 크게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아래로 이탈한다 치더라도 이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손익비가 높은 것이 로스컷은 짧게 손절매를 할 수 있고, 위로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 만약에 4차 때 도래한다 치더라도, 못 뚫어준다 치더라도 이 근처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이평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트레이딩까지 함께 겸했다면, 파동을 보고 이 주봉의 중파동이 보시면은 짧게 봉우리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122평까지의 하락까지, 즉 익절을 어느 정도 하고 122평에서 이 검은 선이 120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진입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부분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봉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긴 했지만 여기서 관찰을 할 수가, 미리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고점을 낮추는 운동성을 여기서 보여준과 더불어서 확장 채널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데, 이게 연장이 된 게 하필 이 최상단 보시면은 최상단 위치에서 하락세로 접어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차 카운트 전으로 이 과거로 돌아갔다 치더라도 이 추세 라인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이 수많은 지지와 저항들로 하여금 특히나 이 13년 9월, 8월 요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흔적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이처셀을 잠깐 이해를 돕고자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추세에 맞는 이 라인에 대한 갭이 딱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네이버로, 그리하여 여기까지 돌아간다 치더라도 이러한 그 전에 저항들과 여기에 19년도에 지지와 더불어서 열어보게 되면은 요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현 시점으로 그럼 넘어오게 돼서 현재는 이 중요한 라인을 이미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주봉의 이 대파동과 월봉인데요. 월봉의 대파동의 이 바닥권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길게 보게 되면 이 자리는 만약에 이탈한다 치더라도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얘는 일단 올라와도 이 지지였던 라인이 이미 저항으로 돌아서 버렸고, 다시 이 안으로 회귀를 한다 치더라도 이 라인이 다시 저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 파동들은 월봉이었기 때문에 더 작은 시간대에 더 단기적인 주봉의 이 소파동과 중파동의 이 바닥권, 하지만 길게 볼 수 없는 것이 대파동이 아직 좀 혼조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일봉의 소파동이 고점을 이렇게 낮춰져 오는 운동성이 이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했겠죠. 그리고 대파동과 중파동 모습 둘 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은 당연히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포지션이 없는 신규분들은 굉장히 양호하며,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잠시 그래도 걷어내야 될, 올랐을 때 말이에요, 올랐을 때 걷어내야 될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단 세 라인인데요, 세 분할로 나눠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일단 이 저항 라인, 둘째는 일봉의 이 검은 선 120평 라인입니다. 셋째는 이 윈라인입니다. 저기서는 여기에 마냥 도래하게 되면은 전량 엑시트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이 일봉과 주봉의 이 단기 파동이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이 저항도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라인을 오버슈팅 할 수는 있겠지만, 4차 카운트와 동시에 말이죠, 오버슈팅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 라인에서는 전량을 무조건적으로 다 털어준 뒤에 리테스트를 한 번 더 왔을 때, 요때 다시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다뤄봤습니다. 물론 코스피들은 좀 잘 가고 있는데 반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 카톡방 아래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나오는 이 카톡방에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가 많이 편합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저는 중고등학생분들도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서 뉴스나 대응, 매매법,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교육이 포인트예요. 근데 입장하신 김에 자제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아침 8시, 9시마다 올라오는 내용들 그냥 신문처럼 읽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끔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었다면, 친절하고 재밌게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따로 있었다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이 없는 것이 저희 카톡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부디 학생분들도 계시니 꼭 입장하시면 입조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땐 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답변 한 분 한 분 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기타 등등 많은 것들 그래도 저에게 뽑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